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장 따뜻한 친구, 은빛지의 라디오 DJ 은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5만 원권 지폐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안의 인물, 신사임당. 우리는 그녀를 현모양처의 대명사, 위대한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율고, 이일을 낳고 길러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어머니.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충분히 위대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녀의 삶은 우리 어머니들의 삶과 꼭 닮아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없었던 삶. 화려한 붓 대신 늘 가족의 끼니를 책임져야 했던 삶. 자신의 이름보다 율곡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던 삶. 평생을 나라는 이름보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삶. 어쩌면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뒤 문득 거울을 보며 텅 빈 마음과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나? 라는 씁쓸한 질문과 함께요. 바로 이 지점. 우리가 평생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라 텅 빈 둥지 앞에서 문득 깨닫는 겁니다. 평생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외로움도 병마도 아닌 나를 잃어버린 상실감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5만 원권 속 신사임당의 진짜 삶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현모양처라는 껍데기 뒤에 감춰졌던 그녀의 진짜 속마음, 묵묵한 인내와 희생 속에 숨겨진 지혜, 그리고 그녀가 붓으로 남긴 그림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그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지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며 동시에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은빛지혜 라디오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사임당이 숨겨둔 지혜를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는 왜 신사임당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세 가지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는 비단 신사임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타인의 기대에 갇힌 심리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지 않으셨나요?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시집 가면 시댁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현모양처가 유일한 답이었듯 우리 역시 사회가 정해놓은 좋은 엄마, 자랑스러운 아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그 가면을 쓰느라 나의 진짜 목소리가 무엇인지는 잊어버린 채로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착한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존경받는 어머니로 남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당신을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둘째, 희생 뒤에 오는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내 꿈, 내 시간, 내 모든 에너지를 자녀와 남편에게 아낌없이 주었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한 후 문득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텅 빈 집, 텅 빈 마음뿐이지 않나요? 마치 평생을 꽉 채웠던 그림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 흑백만 남은 것처럼 말입니다. 신사임당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율곡이 떠나고 남편과 떨어져 홀로 남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이 공허함은 결국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살았나라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공허함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셋째, 나이에게 굴복하는 심리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제는 늦었다는 선고를 내리며 나이라는 굴레에 갇힙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깊이를 그림에 담아냈죠. 그녀의 그림은 젊은 시절의 화려함보다 더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신사임당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 세 가지 심리적 원인, 바로 타인의 기대, 희생의 공허함, 그리고 나이의 굴레가 우리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펼쳐질 세 가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열쇠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타인의 기대, 희생 뒤의 공허함, 그리고 나이의 굴레가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세 가지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을 지켜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텅 빈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예술가의 꿈을 숨기다. 혹시 여러분,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신사임당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죠.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붓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붓을 잡는 시간보다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남들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꿈을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달랐을 겁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다만 가족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잠시 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은 시간에야 몰래 붓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옷에 술을 놓고 밤에는 그 옷에 그려진 풀벌레를 보며 그림을 그렸죠. 한 번은 아들 율곡이 어머니,
왜 밤에만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 밤의 고요함이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단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 속에서도 그녀는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키우며 남편을 내조하며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재능이나 꿈은 없으셨나요? 그 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련하게 아파오진 않으셨나요? 신사임당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독을 지혜로 바꾸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아들 율곡마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을 때 신사임당은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고독을 슬픔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낮에는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썼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붓을 들었죠.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세월의 깊이와 삶의 지혜가 스며들었죠. 그녀는 혼자라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그림이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고통을 치유했죠. 여러분, 혹시 혼자 남겨진 시간이 외로우신가요? 그 시간을 신사임당처럼 나 자신을 완성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고독을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닌 성장해야 할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침내 나를 완성하다. 신사임당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율곡이에게 경계와 가르침을 주는 대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살기보다 너 자신을 온전히 채우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아들에게 전수하며 결국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를 율곡의 어머니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5만 원권 지폐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여성 예술가로 기억하죠.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혹시 자녀들이 당신의 노력을 몰라주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묵묵히 헌신했던 그 삶 자체가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위대한 삶을 바탕으로 당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의 삶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도 저랬는데 어쩌면 나도 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구나.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이 붓을 들고 삶을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사임당의 삶에서 얻은 3가지 실용적인 지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실천법을 매일 조금씩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첫째, 나만의 작은 예술 찾기입니다. 신사임당은 비록 거창한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밤마다 홀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예술은 꼭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을 움직여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떠신가요? 텃밭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며 흙을 만져보는 것도 훌륭한 예술입니다. 아니면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떠오르는 생각을 노트에 끄적여 보는 것, 그것도 당신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손이 움직일 때 잊고 지냈던 당신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입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의 억눌린 감정과 고독을 시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가득했던 슬픔과 외로움을 꾹꾹 눌러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며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있진 않으신가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삼켜버렸던 수많은 말들이요. 이제는 그것을 꺼내놓을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 짧은 일기나 편지를 써보세요. 그 감정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 자신이 알아주는 가장 소중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셋째, 과거의 나를 인정하기입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삶을 후회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어머니의 삶으로 존경하죠. 이는 그녀가 묵묵히 헌신했던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 희생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헌신했기에 당신의 가족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위대함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훌륭한 어머니였고 나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신사임당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제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쁨을 지키되 사치하지 말 것이고 지성을 갖추되 자랑하지 말라. 이는 신사임당이 남긴 말로 전해지는 구절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녀의 삶은 덜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덜어내고 타인의 시선을 덜어내고 스스로의 자랑을 덜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나가 남았던 겁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더 가지려 애썼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 했죠. 하지만 신사임당은 우리에게 더가 아닌 덜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더 씹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모든 껍데기를 벗고 나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솔직하며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수많은 희생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그 작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마세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신사임당의 삶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걷는 길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살을 쬐어주며 당신의 삶을 다시 피워낼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헌신의 공로를 스스로에게 보상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김순자 씨, 너의 삶은 이미 위대한 작품이야. 이제 남은 인생은 너를 위해 살자. 자녀들의 성공도 남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도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MBC의 라디오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진정한 지혜를 선물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묻어두었던 나만의 예술이나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